이번에 강의하게 될 제18강에서는 변법을 통하여 20여 년간 진나라의 권력을 독점했던 상황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한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20년 동안의 권력을 누린 대신 그의 죽음은 사지를 찢겨 죽이는 그런 처참한 처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20년 동안 누렸던 향락과 20년 이후에 맞이한 비참한 최후가 그 무엇을 말해주는지 한 번쯤은 이를 되새겨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의 역사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살아있는 권력 역시도 이와 다른 전철을 밟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출이반으로 그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그 사람에게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인과의 법칙은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인과의 법칙을 노자는 천도 호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조로자 돌아올 한자로 천도라 하는 것은 되돌아가기를 잘하는 거라고,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는 오늘날 하는 행위가 훗날 어떠한 과보를 불러들일지 다시 한번, 특히나 권력을 누리는 사람은 이 점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는 횡행하는 권력을 누릴지라도 그것은 영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현왕 29년에 위항은 바로 위나라를 격파한 공로에 의하여 진나라에서는 상군에 봉하여 주는 또다시 큰 공을 보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위항의 죽음을 막기 전의 마지막 행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이 봉 위항 상호 15판이 진나라에서는 위항에게 상땅과 오땅이라고 하는 15업을 봉하여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높여서 상군이라고 불렀다 해서 이 상자하고 앙자를 붙여서 상항이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미 31년이라 바로 현황 31년에는 진나라 사람들이 온한이 많아가지고 위항은 거열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지를 수레에 묶어서 사지를 찢기는 형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진효공이 사후에 바로 이 상황을 많은 초나라의 사람들이 공격하여 죽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보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는가? 그게 바로 뿌린 씨앗으로 상황의 혹독한 형벌로 모든 사람에게 온한을 심어놨던 것이 스스로 불러들인 과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진효공이 흉하고 자 해문왕이 판이, 진효공이 죽고 해문왕이라 하는 것은 태자로 있을 때 법을 범해서 바로 처형을 당했던 그 장본인이 해문왕이기 때문에 원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공자 건의 도가 무리들이, 그때 당시 먹물치를 당한 이런 사람들이 고 상군 욕반위원을 상황이가 모반을 하고자 한다라고 거짓 무고를 한 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자 발리포지안이 관리를 보내어 상황을 체포하도록 하였더니 상군이 망지위원을 상군이 바로 진나라를 도망하여 위나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위나라 사람들은 상황을 진나라가 무서워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납치진한데 다시 그를 진나라로 되돌려 보낸 것입니다. 그러자 상군은 진나라로 가기가 힘드니까 상군은 여기도로 그 무리로 더불어서 지상호런이 바로 이 상호 15읍으로 갈지자 그곳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진인이 그를 공격해 죽이고서 거열이 순하고, 거열로서 순이라는 것은 사방 시체를 수많은 거리를 따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열로서 길을 따라 다 그렇게 나열하여 보여주고 진멸기가 하다. 모조리 그 상황에 그 가족들은 몰살되는 화를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뭘 볼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은 혹독한 형벌로 온한을 심어놨기 때문에 자초한 업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초에 상군이 상진에 애시상초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상항이라 하는 사람은 진나라 재상이 되었을 적에 용법이 법을 사용하는 게 너무나 혹독해가지고, 자, 한 예를 들면 어느 정도로 혹독했느냐. 일찍이 한 번은 위숫가에서 죄인들을 처단한다가 죄수를 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수들을 처단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처단했던지 위수진적 그런 것입니다. 위수라는 강물이 모두 붉은 피로 물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죽여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죽음을 당한 건 당연한 귀결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상 10년에 이렇게 재상 노릇한 지 10년 동안에 인다원지르라 사람들은, 진나라 사람들은 그를 상항을 원망한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단락으로 바로 이런 상항에게도 바른 말을 하는 조양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지만은 상군은 조양의 고든 말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 마지막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항은 마지막 기회까지를 놓쳤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조양이 견상군한데 조양이란 사람이, 이 상군은 바로 상항을 만났는데 상군이 묻습니다. 자간 치징컨대 그대는 내가 진나라 다스린 것을 한번 객관적으로 보건대 수겨 오고대부현고, 어느 누구가 오고대부인 백리해보다, 백리해와 더불어 누가 더 어질다라고 생각하네요. 진나라의 상징적인 훌륭한 사람은 백리해니까. 조양이 이런 명언을 남긴 것입니다. 조양이와 천인진 낙낙이 불여 일사지야각이라 하니 수 1,000명 사람들이 네네 낙낙이라는 것은 그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네 대답한다라든지 옳소라고 찬동하는 말을 낙낙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천 사람들이 아부하니라고 그렇습니다 라는 그런 아부의 말은 불여 일사지야각이라 한 선비의 고든 말만 갖지 못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군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 앞에 와서 아부를 하면서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아부의 말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양, 나는 하나의 선비로서 고든 말을 할 것이니 아부하는 사람의 모든 사람 말은 내 말만 갖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보기 종일 정언이 무주가호와 제가 청컨대 하루 종일 바른 말을 할지라도 저를 죽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주가호와 죽이지 않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상군을 낳았다. 좋다. 그렇게 해봐라. 그러자 조양이가 여기서 말한 일사지야각을 하는 거예요. 한 선비로서 곧은말을 한다 이 소리예요. 이 곧은말이 상황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조양이 말, 오고대부는 형집이 있냐라. 오고대부인 백리해는 형 땅에 비루한 사람이었습니다. 양치기처럼. 목공이 거지 우구지하야 멋진 목공이 그를 백리해를 우구지하에서 들었다 이 말은 소 키우는 목동이었는데 소 입을 아래니까 소 키우는 데서 청거해가지고 가지 백성지상하니 백성의 최우자리인 제상자리에 올려놓았으니 진군이 막간망언이라 그랬음에도 진나라에서는 감히 원망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비천한 사람 제상시켰다고. 상진 6, 7년이 동벌정하고 진나라 제상된 지 6, 7년 만에 동쪽으로 정나라를 정벌한 공로가 있었고 삼치 진군하고 세 차례나 진군을 둘치자라는 것은 붙잡아다가 억류한 공로가 있고 일구 형하고 한 차례는 형 땅의 화를 구제하는 일이 있었고 기 이상야에 여기까지는 큰 공로고 그가 제상이 되었을 적에 이건 몸가짐이에요. 이것은 객관적인 공이라면 이것은 백리의 주체적인 일신이 어떻게 했느냐. 노불자승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수레에 앉아서 가는 적이 없었고 이렇게 겸손했고 서불장기하니 아무리 더워도 일산을 펼친 적이 없다. 이렇게 근검하셨다.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공로나 이런 일개인의 몸가짐에서 모든 사람이 감화를 받았기 때문에 오고대부가 죽었을 적에 백리해가 죽었을 적에 진국의 남녀들이 눈물까지 흘려줬고 동자는 불가요하고 어린애들조차도 노래를 부르지 않았고 용자불상절언이 방아 찐 사람은 서로 방아를 찌지 않았단 말은 뭔 말이냐. 예전에도 초상이 나면 방아를 안 찐 이유는 간단해요. 방아를 찔 적에는 서로 노래를 해요. 이 방아 찢는 노래를. 그래서 노래를 하지 않으려고 방아를 찢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소위 벼나 보리를 찢는 방아 찢는 사람들조차도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금근지 종정야에 백리해는 이랬다. 그럼 오늘날 상황은 어떻느냐? 오늘날 당신은 종정, 정치를 할 적에 종정이란 말은 위정이나 같은 개념이니까 당신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능력 공족하고 공족들을 능멸하고 짓밟았으며 잔상백성하니 백성들을 그렇게 잔혹하게 하고 모두 목숨을 잃게 만들었으니. 자, 한 예로 공자건이 두문불출이 이 8년 이후 공자건이가 두문불출한다고 우리말 그대로 문을 닫아 걸고 문 밖을 나오지 않은 지가 벌써 이 8년이라는 것은 얼마나 원한이 깊은가를 알 수 있고 벌써 이건 안 것이에요. 난 일어나기 전부터. 군이 우살 축한이 그런데도 당신은 축한이란 사람을 처형했고 공손가를 먹칠을 했다. 이게 다 원한에 이에 깊은 뿌리를 둔 것이다. 시왈 득인 자는 흥하고 민심을 얻은 자는 사람을 얻은 자는 흥성할 것이요 사람을 잃은 자는 무너질 거라는 이 말이 있다. 이게 자, 차수자는 지금 이런 몇 가지의 사례들은 비소위 득인야라 이것이 민심을 얻을 수 있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당신의 처사 몇몇 가지는 모두 인심을 잃게 되는 실인심이지 이게 민심을 얻은 바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로
실인자 붕이니까 군지위 당신은 사람을 잃었고 당신이 불언간에 위태롭게 된다라는 것은 약조로원을 아침 이슬처럼 해만 뜨면 사라질 이슬과 같이 허망하게 지금 당신이 죽을 판인데 아침 이슬이라는 건 해 뜨면 사라져 버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탐 상오지 부하고 아까 봉하여 줬던 오히려 상오 땅에 그런 부를 탐욕으로 욕심을 내고 총 징북지정하여 진나라의 정치를 총애하여 가지고 자 축 백성지원하니 백성의 온한을 축 쌓아가고 있으니 진왕이 일조의 진나라 왕이 이 말은 바로 지금 효문왕이 늙었으니까 하루아침에 연빈객이 불입조면 이건 기위한이라고 말을 이룬 거예요. 효문왕이 죽고 나면 이 말이 모든 손님들을 버려두고 조정에 서지 않으면 이 소리예요. 그러면 자 연빈객이 불입조면 이 손자는 이 오자로 연자 버릴 연자 모든 사람을 버려두고 조정에 서지 않는다면 진국지 소위 수군자는 진나라에서 당신의 목숨을 걷어갈 바는 이 소리예요. 당신의 목숨을 걷어갈 사람들은 기기미제 어찌 그 기미가 적다라고 안 보이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건 뚜렷하다. 이런 마지막 충언이 있었지만 상군이 불종이러니 상황이가 그 말을 따르지 않더니 그 오리 난 착하다. 이렇게 산지 5개월 만에 난이 일어났다. 이 말은 거열을 당한 이런 난을 겪으면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소리에는 뭔 소리가 들어있느냐. 역사는 돌이킬 수 없지만 만약에 5개월 이전이라도 마지막 참회를 하고 그 일을 여기에 말한 대로 상호의 부를 놓아두고 진나라의 벼슬을 그만두고 지금까지 했던 것이라도 그만두고 모두 물러났더라면 상황은 죽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입장에서 상황은 끝까지 죽는 날까지 그는 죽음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년간이라는 권력을 누리는 복이 있었고 20년 후에 처참한 화가 있었던 걸 보면 이 사람에게는 정말로 남들이 누리지 못한 이런 홍복을 가진과 동시에 뭘 가지고 있느냐. 최고의 화가 되는 극화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홍복을 누리는 것과 처참한 화를 당하게 된 이유가 뭘까? 소동파가 뭐라는 거는 자, 상황의 공과 죄에 대해서 한번 논술해 보자. 상군지법이 사민 무본영농하고 상황의 법이라 하는 것이 백성으로 하여금 농사에 근본에 힘쓰고 농사를 이렇게 힘을 써서 곤장하고 공적인 전투에 용감하고 겁어사투하여 사적인 다툼에 사람들이 겁을 내면서 결국은 식족병강이란 말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 병사가 강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부국강병이에요. 이런 부국강병을 이렇게 하여서 바로 제업을 성취한 것은 사실이에요. 바로 이 상황의 20년의 변법이 진시황의 통일의 기조가 된 것이에요. 이건 부인 못할 위양의 위대한 업적이에요. 이 부분까지는. 그런데 부정적 측면이 뭐냐? 연이나부터.
그러나 그 백성들은 견형이 불견덕하고 오로지 형벌만을 보고 살았지 위왕으로부터 덕 있는 정치를 본 적이 없었고 지리부지하여 오로지 이끝만을 알게 만들어줬고 의라는 것을 모르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위왕이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조리자망이라 바로 마침내 이렇게 해서 진나라는 망하게 된다. 자, 제업이 이렇게 해서 성취되고 이렇게 해서 망하다. 이 망자 뒤에 제업이라는 두 글자는 생략된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제업은 멸망한 것이다. 그러므로 결론은 곧자 위의 일과 연이나 뒤에 두 번째 일, 정반 대비법. 여기에서 결론이 뭐냐? 이게 명언이에요. 재진자는 상군야오 진나라의 제업을 이뤄준 사람은 상황이고 진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자 역시도 상황이었다라는 명언이에요. 그러므로 재진의 공로와 망진의 화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 소리예요. 이 글이 기생요 남면지락은 진나라를 최고의 통일로 일으켜준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살아서 남면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기족이 복이 재진지공이요 이미 좋기서 그가 진나라를 패권으로 누릴 수 있는 그 공로를 바로 보답받은 것이고 이 소리예요. 20년 동안의 그 권력, 그것은 진나라를 최고의 제업으로 성취한 공로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누린 것이다. 그리고 죽어서 이런 거열의 화를 당한 것은 이건 뭐냐? 겨우 좋기서 망진지벌, 진나라를 멸망시키게 한 데에 대한 벌을 보상받은 것이다. 이래서 상황은 큰 복과 동시에 극화를 당한 것이다. 자, 이것이 사리로 보나 형세로 보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좋기 이상할 게 없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최고의 권력자들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누렸던 복과 장기 집권 이후에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꼴이 위왕의 이 일과 같은 개념 속에서 평가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재진지공처럼 대한민국을 국제적으로 올려놓은 공로로 누렸다면 비참한 공로는, 비참한 죽음은 말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자, 바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상황에 살아서의 영광과 죽음의 비참함을 가지고 소동파는 논술을 했고, 우리는 상황을 보면 상황에 네 가지 잘못한 게 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 소동파 말대로 진나라를 멸망케 한 죄. 두 번째, 진나라 백성들의 목숨을 빼앗은 잘못. 세 번째, 진효공이를 흉악한 폭군으로 만든 죄. 그리고 네 번째, 자기 자신을 보존하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치닫게 했던 잘못. 상황은 이 네 가지 잘못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한 것이에요. 자, 송나라 진사도가 후산집에서 상군 논을 썼어요. 이 선왕지 법의 선왕의 법과 정으로서 바로 이런 기준으로서 공손왕치 행치면 공손왕의 행적과 정치했던 것을 의논한다 이 말은 논평에 본다면 이런 기준으로 해서 논하여 본다면 막비 죄하라. 그 어느 것 하나 죄 아닌 것이 없다. 모든 게 죄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큰 죄, 여기에 대자만 썼지만 그 중에서도 큰 죄를 논한다면 유사언이라는 네 가지가 있다. 앙지술은 도야오, 지금까지 위양이가 했던 정치술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 백정이었다 이 소리예요. 도륙이란 도자가. 바로 상황의 도는 인간 백정이었고 상황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백정으로서의 사람을 죽이는 도구였다 이 소리예요. 이게 엄청난 바로 이 상황을 백정으로 본 거예요. 상황은 백정이고 상황의 정치는 백정의 칼과 같았다 이 소리예요. 고로 정불행즉 도민지 도진지민하고 그래서 정치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나라 백성을 도륙했고 어떤 정치만 했다 하면은 도제후지민하여 제후의 백성들을 도륙한 거예요. 국내의 모든 사람들. 그래가지고 거살증무행언이라 거살이라는 것은 살인을 벌이는 것, 사람 죽이는 것을 하지 않는 예. 이런 일은 한 번도 행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승잔 거살이라고 논어에 거살은 사람 죽이는 버릇을 없앴다 이 소리예요. 그래 한 일은 한 번도 없다. 자, 우리가 생각해봐라. 내가 남을 사랑하는 자는 남들이 나를 사랑하는 법이고 애인자난 이내지하고 오인자난 내가 이 주어가 빠졌지만 내가 남을 미워하면 남들도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바로 우리는 내가 하는 대로 추로이자 반어이자 내가 하는 대로 나에게 되돌아온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도지자를 인기망지제야 이렇게 사람을 도륙했던 백정짓을 사람이 어떻게 잊을 수 있느냐. 또다시 이후 도지이살하고 죽음으로써 모든 일을 인도해 나갔고 굳이 이전적 그러면 전쟁으로서 백성을 몰아세워가지고 죽음으로 몰아갔는즉 백성들은 오로지 알고 산 것이 뭐냐? 죽음뿐이었다. 백성들은 죽음만을 알 뿐이었다. 살인지심하야 이렇게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을 위양은 품고서 사람을 죽이려는 도구를 가지고서 위양은 이사기상하니 바로 그 위에 임금을 섬겼으니 불망자 성미하라. 그러고도 망하지 않을 나라는 애적부터 없었다. 그러므로 기리는 조기 겸 제후로되 그래서 상황의 훌륭한 공로는 넉넉히 제후를 겸병해서 제후를 이겨낼 수 있었지만 그 화근 또한 제 나라를 망하게 한 것도 위양이었다. 겸제후도 위양의 공이요 망진도 위양의 문제점이다. 이것이 이른바 백주대낮에 남의 금덩어리를 덮치는 강도와 같은 일이었다. 화금야라. 그래서 백주의 강도가 금덩어리를 덮쳤다 할지라도 금적득지로되 이신수지하니 몸은 강도로서 따라서 죽음을 처형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꼴하고 똑같다. 이게 위양이 하는 일이 우자도 불이하라. 멍청한 사람도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 앙지망지는 기재일야라. 상황이가 진나라를 멸망시키게 한 이 잘못이 그 잘못 중에 첫 번째다. 두 번째, 정의보민야언을 사리행정하고 정치라는 것은 백성을 보존하려는 정치인데 위양은 사리행정하고 죽음으로써 모든 행정을 했고 화의혁간야언을 재상자들을 교활하는 것은 간악한 일을 고치는 데 목적이 있는데 간이 성속하여 간악함으로써 진나라 풍속을 이루어서 용진지민을 우양연하여 바로 진나라의 백성들을 우양연 마치 소나 염소처럼 동물처럼 달아가지고 심우완인하고
저자거리 가면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전부 다 죄인으로 손이 잘렸거나 이마에다 먹칠을 하고 다니거나 완전한 사람이 없고 길에는 유혈, 피가 흐르고 있으니 이것이 유혈이라. 이것이 위양의 백성을 해친 것으로 위지양민이 기재 두 번째다. 세 번째, 임금은 불선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좋은 말인데 우리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없는 것은 걱정할 게 없어요. 사람은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가장 뭐가 문제냐면 사람이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통치자를 하는 것은 능력보다는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강렬한 의지가 없는 것이 더 걱정거리인 거예요. 뜻이라고 하는 것은 적도지원야오 도로 갈 수 있는 근원이에요. 자, 이런데 효공이 수미선이나 진나라 효공은 비록 선한 사람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억유지어라. 진나라를 강석해 해보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다. 인기지 도지는 바로 그런 강렬한 의지로 인해서 그를 유도한다라는 것은 마치 유술류의 하야 언을 물줄기 따라서 내려가듯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상황은 어떻게 했느냐. 손이 소자니 그 의지를 꺾여가지고 적게 만들었다. 폐기의 양심하고 그 효공의 양심을 가리고 봉이 거락하여 그에게 걸과 같은 악을 만나게 해 조장을 해가지고 만날 봉자 조장해서 백세지우의 명이 폭군하여 백세의 이후에도 폭군이라는 이름을 효공에게 안겨줘가지고 담자불치하라. 이야기한 사람은 지금도 폭군하면 진효공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위양이 임금을 해친 것으로 그 잘못 세 번째다. 앙은 정말로 이 조양의 말을 써가지고 나라를 버리고 지위를 버리고 대신 어진이를 일으켜서 청거해가지고 정치를 바꾸고 덕을 지어서 풍속을 변했더라면 기도 안테리오 어찌 한갓 자신이 편안하고 태평할 뿐이겠는가. 소위 안 계시냐라 이것으로서 그 몸이 편안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순기호종하니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지고, 호종이라는 것은 서경에서 나온 것인데 잘못인 줄도 알면서도 계속 믿고서 끝까지 하는 것. 이런 잘못으로 마침내 거열을 당하게 되었다. 이것이 위양이 제 한 몸을 보존하지 못하고 이런 것이니 그 죄가 이 네 번째가 바로 이런 잘못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위양의 네 가지의 잘못, 그리고 위양의 잘한 점, 우리는 이러한 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 위양의 공과 그 죄를 논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통치자에게도 귀감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정치에 관한 말은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머지 부분은 이 통감의 역사를 보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부분이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